어릴 적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제자리에 둬라. 집을 가꾸기 위한 격언의 순위를 매기라면 단연 상위권에 안착할 말이다. 물건에는 모두 제자리가 있다. 입석으로 기차를 타면 어디에 서 있건 마음이 불편하듯 물건을 사고 집에 놓을 자리가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반대로 딱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물건이 집에 자리를 잡으면 집이 조금 더 빛난다. 그렇다면 물건의 제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각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물건의 제자리를 정하기가 쉬워진다. 즉, 그 물건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변 공간이 물건의 제자리다. 현관에서는 신발을 신거나 벗고 우편이나 배달을 받고 우산을 꺼내고 골프백이나 축구공을 보관하기도 한다. 결국 현관이 제자리인 물건은 신발, 구두주걱, 우산, 청소도구, 우편물 등이다. 거실에서는 소파에 눕듯 앉아 TV를 보고 핸드폰이나 책을 보기도 한다. 가끔 커피나 치킨을 먹을 때도 있다. 거실에서 사용되는 물건은 TV, 리모컨, 테이블, 책, 노트북, 핸드폰 등이다. 주방에는 장을 본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거나 음식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거나 설거지를 한다. 주방에 속한 물건은 양념통부터 그릇, 냄비, 도마, 국자 등일 테다. 이처럼 각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생각하고 그 주변의 물건을 배치하면 집도 정리되고 행동을 하기에도 수월하다.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수납이다.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모두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면 집은 엉망이 되고 만다. 수납은 집 정리의 핵심이다.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만든 집을 처음 볼 때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집에 아무런 물건이 없을 때 이야기다. 집에 물건이 가득할 때도 아름다울 수 있을 때 그 집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우스와 홈의 차이는 나의 생활이 집에 녹아있는가의 여부다. 거실 테이블이나 주방의 식탁은 늘 물건이 짐처럼 놓여있곤 하다. 티슈, 리모컨, 책, 안경, 문구류 등 자주 쓰는 물건들을 별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놓다 보면 어느새 테이블은 짐의 정거장이 되고 만다. 이때 테이블 높이보다 조금 낮은 수납장을 테이블 옆에 두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수납장은 공간 분리의 효과도 있어 식탁과 소파 공간을 멋지게 만들 뿐 아니라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정리된 공간을 분리하는 등 집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만약 수납장을 둘 공간이 없다면 테이블 높이에 바퀴가 달린 트롤리를 활용하길 강력 추천한다. 트롤리는 주방이나 침실, 거실 어디든 그 공간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마법의 가구다. 이때 트롤리는 오픈된 형태가 좋은데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수납장에 따로 보관하고 요즘 보는 책,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오픈된 트롤리에 두면 훨씬 편리하면서도 정돈되어 보인다.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계절에만 필요한 물건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보관하는 집중 수납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수납을 잘하는 방법은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건의 역사, 만들어진 과정을 알고 난 뒤에는 물건이 달라 보인다. 물건의 효과나 사용법을 정확히 알면 나의 상황에 적합한 물건을 더 잘 고를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 깨끗이 손질해 보관하면 물건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사용하면 그 물건은 또 다른 내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물건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물건을 사랑스럽게 잘 사용하면 많이 사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보관해야 하는 물건의 수도 줄어든다.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면 잘 쓰지 않는 물건도 죄다 쌓아놓게 되고 결국 잘 쓰는 물건도 찾기 어렵게 되고 만다. 미니멀 수납과 맥시멀 수납 자체보다는 생활의 적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꾸준히 살피다 보면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 오래 사용한 물건은 그 자체로 고유한 분위기를 갖게 되고 이런 물건이 모여 집의 취향이 된다. 미니멀 라이프. 최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니멀의 개념도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니멀한 소비, 미니멀한 수납, 미니멀하게 살기, 미니멀한 인간관계 등 더 소비하고 더 관계를 맺고 더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니멀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덜 소비하고 덜 관계 맺고 삶의 균형을 찾는 일은 지난 가치들에 대한 질문이자 새로운 가치를 위한 모색이며 내 생활의 반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미니멀을 향하도록 쉽게 놔두지 않는다. 일단 실제로 그러한지 그저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맛있는 것이 너무 많다. 또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항목의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수 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니멀을 담는 보자기도 커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미니멀은 미니멀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아무리 내가 미니멀을 실천하려 해도 내가 살았던 방식을 단박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기존에 입던 옷, 책, 생활도구, 가구 등은 미니멀로 향하는 길을 바리케이드처럼 막고 있다. 집만 비워도 가볍고 단순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원래 그곳에 있던 집의 물건들은 졸지에 짐처럼 변한다. 과거의 철학이 이성적이고 무한하고 보편적인 것들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본질이라 보았다면 현상학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감각적이고 유한하고 개별적인 것을 인간 존재 그 자체로 보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현상학을 대표하는 문구다. 개인이 실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존, 즉 내가 나로 사는 것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실존주의고 나와 지금의 장소와 대상 등 현존하는 대상의 그물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학인 것이다. 나는 수많은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미니멀 라이프의 첫 번째 키가 있다.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지? 나는 내 방과 어떤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럼으로써 의미 없는 관계는 버릴 수 있다. 미니멀은 최소한의 생필품만 남기고 죄다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맺은 관계를 살피고 그 관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니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나라는 존재에게 중요한 건 역시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지금이라는 땅에 나를 굳건히 서 있게 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지금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결국 지금이라는 것은 과거 및 미래와 상호 의존적 관계인 셈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과거와 미래와 지금이라는 동시적인 시간 위에 존재한다. 과거에 잡혀 사는 것,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옛날 집이 더 좋았었다는 아쉬움 등은 집을 과거에만 머물게 한다. 앞으로는 더 멋진 집에 살 테니 지금의 집이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참고 살겠다는 미래만 바라보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지금을 중심으로 나의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과거와 미래도 함께할 수 있다. 간소함, 모던함, 심플함, 명확함, 비어있음 등 미니멀을 대체하거나 포괄하는 많은 개념에 앞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는 어떤 관계에 살고 있으며 지금의 나는 어떤가 라는 물음이 미니멀 라이프의 출발점이다. 사실 미니멀은 표면적인 비움,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삼원론으로
이것은 인간의 시지각의 본능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고원으로 멀리 높은 산이 있으면 누구나 산 정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심원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누구나 저 멀리 깊은 풍경을 바라본다. 마지막은 평원인데 드넓은 평원을 보면 누구나 고개를 돌리며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본다.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 하늘과 구름, 풍경을 바라보면 잠시나마 힘든 일상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큰 숨을 쉬게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한 듯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끝없는 것이 인간이라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텅 빈 충만이다. 비어있음을 통해 체험을 이야기하는 지혜는 늘 가슴을 벅차게 한다. 미니멀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비움을 통해 나를 온전히 채우는 맥시멈이다. 김대균 저자의 집생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너무 찔리면서 읽었어요. 전 지금 집이 퍼니시드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가구가 다 있는 집이에요. 제가 고를 수가 없는 거죠. 단기로 살면 굉장히 편하고 좋죠. 가구를 안 사도 되니까. 저는 꽤 장기로 살고 있고 사실 이 정도면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새로 가구를 사는 게 낫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은 거의 심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무섭고 참 한국에서 자취할 때가 훨씬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척척 이사 가고 그땐 또 항상 도와줄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집이 제가 원하는 가구로 꾸며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사 가면 예쁘게 살아야지. 왜냐면 있는 가구를 어떻게 꾸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에 커버도 씌워보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TV 같은 걸 안 보는데 TV가 아예 있다는 거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너무 거슬려가지고 저는 그걸 소파로 막아놨거든요. 말 그대로 물건씨의 집세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는 이상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있는 환경에서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에 발코니가 꽤 큰 편이에요. 원베드 아파트 치고는. 혼자 사는 것 치고는 발코니가 커서 어떻게 막 식물도 키우려면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저도 이제 지금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남의 집이고 가구도 내가 고른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있는 거 가지고 그래도 빈집에 이것저것 다 하려면 힘들었을 건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더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꾸며야겠다. 살 게 있으면 사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말자. 능동적으로 할 거는 해버리자. 현재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좀 있어 보이고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지만 쉽게 슬슬 읽혀요. 그리고 다 마음적으로 공감이 가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다가오고 내가 안 찾아도 되니까. 철학적인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책을 끝날 때쯤에 이제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안식처 그 자체인 집. 다들 항상 아늑하고 편안하게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